여러분 반갑습니다. KNN 파워토크입니다. 이 프로 스포츠는 이 비시즌도 상당히 바쁩니다. 코칭 스태프 등등 프런트부터 시작해서 선수단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선수도 영입하고 혹은 또 어떤 선수들 또 방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팀 컬러를 바꾸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비시즌입니다. 이 비시즌을 다른 말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뜨겁다 보니까 스토브 리그다. 한 해 농사는 스토브 리그에 달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프로 야구에서 그 어느 해보다 이번 비시즌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가 말 그대로 상당히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 언젠가부터 이 롯데 자이언츠 팀 앞에는 이제 애증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성민규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애증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번 웃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부산 팬분들이 워낙 또 이렇게 열정적이셔가지고요. 예. 굉장히 한편으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예. 근데 사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증이라도 애는 없더라도 증이라도 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30대 단장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때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대 단장 처음이고 예. 그때 제안을 먼저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9월 4일 날 취임을 했고요. 예. 그 전에 대략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이제 제안이 왔었고요. 예. 그 중간에 이제 인터뷰를 한 2번 거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장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신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한 거 아니고 일단 인터뷰에 응하겠다 했고요. 예, 예. 그럼 저만 오고 싶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일단 저도 인터뷰를 통과하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 측에서 저를 이제 쓰고 예. 싶어 하는 게 우선이죠. 예. 일단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단장님 딱 발표 내고부터 이대호 선수랑 동갑, 30대 단장 이런 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예. 예상을 전혀 못 하신 상태에서 딱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제안을? 아니 예상은 하고. 아, 있었습니까?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예. 단장을 하고 싶었었고요.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서 한번 단장에 대한 제안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항상 제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이게 비록 빠르면 빠르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제가 목표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이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 이제 누구누구라고 전화가 왔었을 때도 이제 첫 질문이 단장 뽑으세요라고 이제 물었을 거였어요. 물었었어요. 아, 오히려. 예. 아, 단장님 먼저 물었다. 그러니까 거기 전에 전화가 왔었고 예. 처음에 이제 단장님도 나가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단장 찾으세요? 이렇게 그래도 건방지다면 건방질 수 있는데 농담 반이었죠. 이제 농담 반이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한번 단장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름 하고 있었고 이제 준비도 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만 있었으면 이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 드는 것이 외국은 20대 단장까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20대 단장도 있었고 예. 이 30대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50대 단장도 할 수 있는 거고 20대가 할 수 있는 거고 어제는 제 옆에서 이제 커피를 타주던 저희 부하 직원이 네네. 내일은 또 저의 보스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초의 30대 단장이다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또 롯데냐라고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는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이 되는 이제 스포츠 팀이 2개가 있는데 축구가 대표팀하고 롯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롯데를 선택했느냐 이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일단 나를 찾아주니까?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오퍼를 한 팀이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였고요. 예. 공교롭게도 항상 그 부산 오면은 예. 이제 팬의 뜨거운 열기 그건 늘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고 다음 날 제가 해운대에 이렇게 놀러를 갔었는데 네네. 와 이런 팬들의 열기 또 가는 곳마다 야구를 틀어놓고 야구를 보고 계시고 이제 예. 이런 부산 시민의 열기를 보면서 정말 이런 팀에서 일해 본다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좋은 팀이고 이렇게 좋은 프랜차이즈인데 예. 그동안 성적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한번 이런 팀을 바꿔 본다면은 정말 뜻깊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정말 롯데에서 오퍼가 왔었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팀에 어차피 잘하는 팀이니까 그렇죠. 나이가 예. 조금 약하거나 좀 못한 팀에 가서 좀 바꿔놓는 게 오히려 더 예. 보람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SNS에 그래서 나는 강팀보다 약팀을 좋아한다라고 글을 올리신 모양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예. 거냐면 좀 또 스토리가 있나 보죠. 예. 그게 네.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 네.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잠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해설도 이제 메이저리그 해설했었는데 예. 거기서 제가 편파 해설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편파 해설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반대 팀을 제가
팬으로서 네네네. 또 약팀이기 때문에 좀 더 연민을 느껴서 예.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적었던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송민규는 약팀을 좋아한다더라고요. 근데 사실 단장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강팀에 가서 그 팀을 계속 우승을 시키는 것보다 맞습니다. 정말 못하는 데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룬다는 게 더 뜻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그 부산이 그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원년 그 프로야구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여태까지 왔지만 다른 팀들보다도 우승은 상당히 적어요. 2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열기만큼은 여전하다는 거는 뭐 다 야구 팬들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KNM도 지금 뭐 한 거의 20년 넘게 또 정경기 중계를 롯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장님이 이제 뭐 나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력도 저희가 조사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야구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갑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 경영 공부 여기까지 맞습니까? 좀 다릅니까? 대학교 맞습니다. 대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예. 선수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고요. 예, 예. 그리고 뉴질랜드 대표팀에 발탁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뭐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그 사인 야구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했었어요. 이제 그걸 뭐 야구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영어도 공부도 할 겸 이제 같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하다가 워낙 야구를 못 하다 보니 그 나라가 그래서 이제 대표로 이제 호주로 또 시합을 하러 갔고 또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 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미국 대학교로 가면서 야구를 다시 또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2007년도 이제 한번 그때 외야수로 입단하신 것이 사실상 거의 국내에서 야구한 건 이제 전부인 거고. 그렇죠. 대학교 때 잠깐 했었고 이제 프로야구를 잠깐 들어왔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구하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야구 도전했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간 거다 말이죠.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또 조사하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뭐 코치를 하면서도 제대로 코치 같은 대우받지 못했었고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제가 단장을 한다 해서 뭐 어린 단장에서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코치 생활 시작했던 게 만 26이었어요. 그때 저보다 야구를 훨씬 잘했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 가리키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단장을 하고 만 37에 단장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하고 일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제가 높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일하기도 훨씬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린 선수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 또는 잘했던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가리킨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 이제 코치도 하시고 이제 시카고 컵스에서는 이제 그 스카우터, 스카우터도 뒤에 그 슈퍼바이저가 하나 더 붙던데요. 이게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스카우트도 이게 딱 직함이 다르거든요. 레벨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에리아 스카우트라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한 지역만 담당하는 이제 그 다음이 뭐 크로스 체커라 그래서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보면서 밑에 부하 직원을 주고 이제 그걸 크로스 체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뭐 사람이 있고 그게 슈퍼바이저입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고 제가 했던 게 이제 스페셜 어사이먼트 스카우트라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트레이드 또는 중요한 선수를 영입할 때 시즌 중에 이렇게 사장이 보내서 특정 선수를 보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서 돌아오는 게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중에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하거나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 전에 좀 능력 있는 스카우트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따로 한 번 더 보고 이제 영입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수 보는 안목, 그러니까 선수로서 선수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렇죠. 스카우트로서 선수 보는 안목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스카우트로서 선수를 볼 때는 확실히 완전히 다르다. 저는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치들을 보고 가끔씩은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트레이드를 하거나 이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할 때 코치들하고 감독님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이 선수가 어때요? 어떻게 영입할까요? 그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또 자기 말을 잘 듣는 선수가 괜찮은 선수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을 내놓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고 이 선수가 이 팀에 왔었을 때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선수가 유용하게 쓸지에 대한 판단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코치 또는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라서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랑 정말 외부의 사람으로서 보는 거랑은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괜찮다라고 추천했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실제로는 적응을 못하고 성적이 나쁘면 제목을 그렇죠. 제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 거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추천한 선수들이 괜찮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끝까지 올라갔겠죠. 끝까지 올라갔다. 승진을 받을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제 검증은 된 걸로 생각하고, 예, 단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예, 뭐 어릴 때 야구를 어릴 때는 좀 예, 체격이 지금 이대로였거든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 이 등치였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뭐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겨우 뭐 프로야구를 들어갈 정도였는데 네네. 들어가서도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이 야구 선수가 끝은 아니다. 이제 우리 야구 선수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제 그런 다른 쪽 길을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런 걸 한다면은 가장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위치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꿈꾸면서 살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30대 성공을 하신 겁니다. 단장이 되는 꿈은 이루신 거예요. 예. 제가 소망했던 작은 꿈은 이런 거지만 예. 이게 뭐 저 인생에 이걸 다 그렇죠. 이뤘다라고 아직은 그래서 판단하기 좀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또 뒤에 또 하겠습니다. 예. 직접 경험한 요거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뭐 가장 큰 차이? 뭐 이렇게 현지에서 생활하시면 느낀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뭐 야구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스카우트나 이제 프론트나 요런 쪽에 예. 선수 실력이야 뭐 기본적으로 예, 이제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미국이 역사가 예.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100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 한국이 겪었을 만한 그런 그 과오라 그러나요?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들 이미 다 겪었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선진화된 기법들이 나온 거고 시스템이 잡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게 차이가 좀 많이 중요하다. 나는 게 아닌가. 그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제 뭐 예. 하루 종일 뭐 프로세스 이제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인터뷰에 그 프로세스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별명이 프로세스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너무 없이 이제 좀 이렇게 결정이라든지 그렇죠. 뭐 선수 육성이라든지 선수 예. 영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점이 좀 가장 크다고 저는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대기업 위주로 이제 프로 구단이 한국은 이제 짜여져 있고 또 모기업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학연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단장으로서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오셔서 이제 분석을 했을 겁니다. 밖에서 본 롯데와 안에서 본 롯데 뭐 문제 많았습니까? 뭐 이게 뭐 솔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뭐 이제 색깔을 많이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자, 프로세스. 예, 뭐 단장 오기 전부터 이제 사실 제가 뭐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국내 인맥이 적을 것이다, 뭐 국내에 아는 것이 없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예. 뭐 말하는 거 말투만 들어보시다 하시면 굉장히 구수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예. 뭐 선수들, 코치들까지 다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는데 뭐 롯데에 관해서는 익히 이제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 뭐 놀랄 것도 없었고 뭐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아니 네. 솔직히 딱 와서 진짜 보니까 이 정도였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솔직히 뭐 지난 일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제가 와서 뭐 이 정도였어가 아니라 예. 이제 앞으로 이 팀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좋습니다.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그 하려고 질문을 했죠. 드리죠. 그러면 예. 이제 미국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그런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를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롯데라는 예. 팀에. 그래서 뭐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모든 것에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요. 포수가 필요하다. 예. 롯데 포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팬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하단 말이에요. 포수 잡자. 그럼 FA FA 잡자. 잡자.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제 주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팀부터 저희 팀의 포수가 누가 있으며 언제 이 포수들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지 정상적인 될 것인지 이 선수가 주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예. 자 그러면은 자유계약 시장에 포수가 나오면은 이 선수가 어떤 선수들인지 예. 나왔을 때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선수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포수가 필요하다는 거 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비싸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자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선수가 과연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예. 뭐 오버페이 그러는데 그럼 오버페이를 안 하려면은 적당한 가격부터 알아야 돼요. 예. 그 가격을 아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예. 거고. 자 그럼 이 선수를 못 잡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그럼 과연 그때 2차 드래프트냐 아니면 트레이드냐 외국인 선수 영입해야 되느냐. 예.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선수들을 영입했었을 때 그다음 일어난 현상은 어떤지. 그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가 영입됐었을 때 예. 우리 지금 밑에 있는 현 선수들이 육성을 하려면은 또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생각한 다음에 네네. 행동을 옮겨야 되지. 아무런 생각 없이 포수 나왔네. 갑시다. 예.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포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존에 어떤 포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선수 데려와야 되는지 계산하에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예. 나름대로는 예. 치밀하게 계산을 짰고 롯데는 지금 이게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예, 그랬었고 뭐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최선의 선택 유동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만큼 제가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감독은 왜 허문의 감독이었습니까? 제일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제가 대략 7, 8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이제 거기서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입했던 거고요. 예. 그럼 기준을 또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요거 하면서 요걸 하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인터뷰했던 대상 중에 이제 과거 로이서 감독도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협상 과정에 뭐 뛰쳐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가짜군요. 누가 뛰쳐나가요? 제가 보기에 뛰쳐나간 거는 제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갔다 왔던 거 한 번. 예. 예. 그리고 제 법인카드 한도 초과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계산하다 한 번 갔다 온 거 한 번. 자, 그럼 그 가짜 뉴스로 정리하고. 예, 그리고 또 가짜 뉴스 또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감독님 말고도 이제 쿨바 맞아요. 감독님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예. 영입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 선수들한테는 80억, 90억씩 썼던 팀인데 감독 돈이 사실상 마이너리그에서 그분이 타격 코치였는데 그렇게 해봐야 저희가 오퍼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장님의 생각은 그 기준에 허문의 감독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기준이었는데요? 일단은 야구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감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 그럼 선수들이 가장 뛰기 좋은 선수들이 원하는 이 감독에서 뛰고 싶게끔 그런 생각이 드는 감독이 허문의 감독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이 미국인 감독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 감독들도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한국 리그에 대한 적응력 면에서는 허문의 감독이 제일 앞섰다는 거죠. 이 리그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서 모두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도 이 감독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 이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데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음. 또 워낙 또 이 친화력이 좋으셔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려요. 예, 제가 저 감독님 선임을 하고 나서 뭐 예. 주위에서 현 감독님, 현 뭐 단장님들 전화 오셔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뽑았느냐? 오히려 왜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사실 이 사람 이분이 이렇게 막 그래요. 말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자기 홍보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예. 어떻게 알고 뽑았느냐? 그리고 네. 선수들 또한 같이 이렇게 좀 면담을 하면은 단장님 이분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분을 뽑으셨습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그 허문의 감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아니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괜찮을 줄은 막상 몰랐어요. 겪어보니까 예. 정말 좋은 분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단장님이 이제 9월 부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그 개혁은 제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FA미와 노경은 선수를 계약을 했고 앞서 말씀하신 포수도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고 외국인 선수 3명도 이제 다 결정이 된 거다 그죠? 한 명 남았죠 아직까지요. 근데 그 언론에 다 나오던데요. 뭐라고요? 예. 그 투수 좀 기존 투수 한 명 또 기존 선수 한 명하고는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거의 갈 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 이게 알겠습니다. 확정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또 이제 팀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혹시 이제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네.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앞서 이제 감독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선수들에 대한 기준은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번 2차 드래프트에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 저희 선수들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나와 있었어요. 네네. 뭐 몇몇 포지션에는 당장 이 선수가 지금 당장 와도 저희 팀 주전을 뛸 수 있겠다라는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이 선수가 롱런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뭐 3년, 4년 뛸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당장 와서 1, 2년 정도는 짧게 뛰어줄 수 있지만 그게 저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와서 1년 뛰다가 은퇴했을 경우에는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수, 어린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를 이 선수가 갉아먹었던 거고 이 선수가 나갔을 때는 저희는 또 선수가 없어요. 그때 돼서 또 2차 드래프트에 나가서 예. 선수 어디 없나요? 찾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상처가 나면은 그냥 밴드 하나 붙이려고 자꾸 그게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수단 구성 자체도 그냥 당장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예. 내가 단장을 했으니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 이런 성과를 내겠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체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 이제 하려고 상처가 하는 있으면 근본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야지. 일단 덮고 보자. 그런 거 급하게 뭐 아니죠. 예. 과거는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급하니까 자꾸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전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선수단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민규표 야구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개혁의 강도는 높고 잣대도 높고 근데 미련은 없다. 이런 이제 평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예. 왜 웃으신가요? 너무 좋게 평가를 해준 건가요? 미련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은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예. 아니 네. 미련 없어. 제가 보기에 음. 이 단장이라는 자리가 미련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언제든지 뭐 나갈 수 있다 나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지 이 자리에 연연해가지고는 매번 막 옆에 다른 소리를 신경 쓰다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팀이 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기다려 줄게라고 하더라도 또 8, 9, 10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어느 정도 수준은 그래도 또 팬들이 마음 급하실 거기 때문에 많이 좀 기다려 주실까요? 몇 년 아니 기다려 저는 주실까요? 먼저 묻고 싶어요.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지 납득을 해주실 건지. 네. 대체 팬들이 원하는 건 이 팀이 장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팀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좋다. 그럼 그게 아니면 내년에 당장 어떤 성적을 올려야지 납득을 하실 건지 제가 그건 먼저 묻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팬들한테도 여쭤보고 아마도 싶고요. 이제 그동안 워낙 실망하고 또 이제 무기력한 경기를 많이 보다 네. 보니까 또 이제 투자만큼 또 선수가 올해 이제 롯데가 제일 이제 좀 비난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연봉 대비 성적은 반대로 이제 너무 초라했다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근성의 야구 옛날에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실종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더라도 좀 열심히 싸우고 지자. 그러니까 예. 근성 방금 말씀하신 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가지만 선수들은 야구장에서 매일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린 꼴찌를 해도 괜찮다 내년에도 팀을 갈아엎겠다. 내년 장기적으로 꼴찌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선수는 매일마다 경기장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로스터를 구성을 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내년에 우리는 뭐 올해 보기 때문에 꼴찌도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내년에 롯데 성적은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 사실 뭐 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해했습니다. 것처럼 선수들이 예. 열심히 뛰고 화이팅을 내고 제가 장기적 로스를 하는 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몇 위의 성적을 내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팬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자신에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 이제 단장님은 일단 이런 프로세스, 시스템을 갖춰놓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꼼꼼하게 검증해서 선수단을 구성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이유는 또 선수단 여러 부분을 이제 감독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또 예. 역시 팬들한테 맡겨놓고 팬들한테 맡겨놓는 부분은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적어도 기대는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대라는 게 성적에 대한 기대를 해달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 제가 몇 일을 하겠다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대죠?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납득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게 순위로 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팀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죠. 예. 그게 또 이제 제대로 간다 해서 그게 성적이랑 꼭 이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게 제대로 방향이 간다면은 예. 지금 당장 3년 안에 성적이 난다라고 약속은 못 드려도 3년, 4년,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성적이 나는 해가 안 나는 해보다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캐치프라이즈 이거 드라이브 투 윈인데 여기도 이제 윈이 들어가는데 이 단장님이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선수는 이게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는 팬들과 선수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경기장에서만큼 선수들이 뭐 리모델링이니 어떤 선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경기장에서만큼은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머릿속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승리뿐입니다. 예. 하지만 밖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팀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팀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팬과 선수들이 야구장 안에서만큼은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집중하자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감독 선임, 뭐 코칭 스태프에도 변화도 있고 이제 포수도 데려오고 트레이드도 했고 용병도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선수가 남았다고 하지만 거의 다 구성은 끝난 것 같은데 겉에서 볼 때는 지금 시즌까지 내년 이제 뭐 3월까지 가장 크게 지금 남아 있는 숙제가 뭡니까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뭐 롯데라는 팀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팀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말로만 시스템이다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 책처럼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하나 한 명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런 뭐 캠프를 간다, 스프링 캠프를 간다면 스프링 캠프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투수 매뉴얼도 있어요. 그럼 투수라면 롯데자이언츠가 원하는 투수의 상은 무엇인지, 이런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타자라 그러면은 어떤 어프로치를 가지고 타석에 들어설 건지, 이런 것들이 그 외국 팀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팀은 다 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게 그렇죠. 예, 다음 이제 다가올 시즌까지 준비할 그 숙제가 남은 거군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스카우트라면은 나가서 우리가 어떤 스카우트를 봐야 되는지, 또 팀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년에 선수를 지명할 때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뭐 더 바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그 허문회 감독님도 한번 그 모시려고 하는데 말씀 잘 안 하신다면서요? 인터뷰를 그거는 이제 뭐 진행자께서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을까. 진행자의 능력이다. 알겠습니다. 또 감독님한테 드릴 질문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 팬들한테 애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증이 좀 올해는 많았었는데 끝으로 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제가 뭐 당장 내년 시즌에 뭐 어떤 성적을 내겠다라고 이제 뭐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롯데자이언츠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변화하는 모습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 여러분들도 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롯데자이언츠를 원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려 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들이 아무튼 즐기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2020년 시즌에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장님 오늘 뭐 그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팬들이 또 기대를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시즌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뭐 야구 팬으로서 또 한 번 열심히 또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